안녕하세요, 한물입니다. 오늘 제가 수많은 돈을 쓰게 만든 피아조 MP3 500이라는 스쿠터입니다. 진짜 이 비인기 기종이고요. 비인기 기종인데 저는 이 피아조 MP3 125, 250, 400, 그 다음에 같은 계열인 포크 500까지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계통만 10몇 년을 탔죠. 왜 이 못생긴 바이크를 계속 타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진짜 못생겼어요. 못생겼고 성능도 그냥 단적으로 이 똑같은 가격대에 1600만원이죠 신차 가격이. 이 이태리산 1600만원짜리와 티맥스가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대와 이 배기량을 놓고 보면 당연히 티맥스가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승차감, 가속성, 뭐 퀄리티, 뭐 운동 성능, 그런 걸 다 티맥스가 이겨요. 딱 하나 빼놓고 수납 공간, 그리고 편리성, 안전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편리성이랑 안정성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지표로 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판매량이 100배 이상 차이 나겠죠. 한국에서 티맥스가 100대 팔리면 얘가 한 대 팔릴까 말까입니다. 피아조 이 MP3는 유럽 사양하고 북미 사양이 있어요. 한국에는 북미 사양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전에는 그전에도 정식이었죠. 정식 병행, 정식 병행, 뭐 너무 복잡한 사연이 있으니까 그거는 집어치우고, 저는 중고로 구매했고 7,000km 좀 안 된 6,500km 탄 거를 700만원 주고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격이 떨어진 바이크를 구매한 거죠. 감가상각이 많이 되는 바이크고, 지금 팔아도 뭐 한 시세는 600에서 700, 그걸 알았기 때문에 샀습니다. 이게 프랑스 경찰이나 이태리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장거리를 달릴 때, 저희가 어떤 거리를 이동할 때 뭐 최고 시속으로 막 140, 막 이렇게 얘 최고 시속 140이거든요. 뭐 이렇게 달리지 않잖아요. 80, 도로 흐름 봐서 한 80, 90, 100 해에서는 고속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니까, 그렇게 운행하면 얘는 시속 80에서 제일 부드러운 승차감과 엔진 필링을 갖고 있습니다. 이 500cc의 불바다라고 하잖아요. 이 단기통 엔진의 이 불편한 진동감이 솔직히 스쿠터에는 맞지 않아요. 배기량이 큰 스쿠터를 타셔본 분들은 알 거예요. 티맥스가 얼마나 엔진이 부드러운지. 티맥스는 이 프레임 구조도 진짜 튼튼하거든요. 이 티맥스가 진짜 좋아요. 좋은 건 알죠. 근데 안 사고 싶어요. 좀 그래요. 티맥스를 안 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걸 아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티맥스를 항상 못 탔던 것도 있고, 막상 타면 티맥스는 너무 좋은데 재미가 없어요. 하여튼 그거는 제 기준이니까. 얘는 광대한 수납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광대한 수납 공간을 갖고 있고, 보통 백팩이 그냥 들어가요. 제 카메라 가방도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방걸이가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고, 트랙션 컨트롤 끄는 게 있고, 뒤에 시트 여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롤락 버튼이에요. 잘 안 보이네요. 롤락 버튼, 엔진 스톱 스위치, 뭐 상향등, 모드 뭐 이런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박스에 이제 시가책. 특이한 점이 풋브레이크가 있죠. 풋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얘 최대 강점은 이 롤락이죠. 롤락. 이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이기 때문에 솔직히 수리가 쉽지 않습니다. 서스펜션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승차감이 생각보다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뒤에 엔진도 무겁고, 이 무거운 엔진이 이 얇은 슈퍼스바가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이 스프링도 뭐 거의 뭐 힘도 없고, 사람을 튕겨버리거든요, 뒷사람을. 그러니까 자잘한 잔동 아니고 속도 방지턱 넘어가면 힘들어요. 근데 저는 뒤에 안 타니까 태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얘의 판매량을 저하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뒷서스를 교환해도 원래 이 차의 운동 성능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대 강성, 엔진의 무게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엔진이 넥서스 500에도 들어갔거든요, 질레라. 질레라도 물론 토크 곡선이 좀 다르긴 했지만, 걔도 뒷서스가 좀 튀었어요.
제 기억에는 좀 뒷서스가 좀 위에 왜 이러지? 같은 느낌이 있고, 오히려 800cc 스쿠터 있었잖아요. GPZ 뭐였지? 질레라에 걔는 좀 더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걔는 솔직히 스쿠터라고 볼 수 없었으니까. 싸구려가 아니고 GB 탑 케이스가 달려 있고요. 엄청나게 큰 엔진이 달려 있고, 보면 이 서스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돼 있어서 여기 안에 뭐 글러벅스를 줄 수가 없었나 봐요. 최대 문제는, 제일 잦은 잔고장은 이 키박스예요. 이 키가 이 안쪽에 있어서 비가 오면 여기 물이 고이거든요. 그러면 물이 고이면 이 여기를 따서 이 라인을 쭉 따라 들어가서 이 키가 열리는 와이어가 사가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안 열립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키로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뒷 타이어를 갈 때 앞 타이어는 갈기 너무 쉽고, 이런 구조 있잖아요. 머플러를 이 밴드로 잡는 구조, 얘도 분리해야 되고 얘도 분리해야 되고 얘도 이 서스도 빼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머플러를 빼면서,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뒷 타이어 바꾸는데 얘 정비성을 그렇게 좋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앞쪽은 그냥 풀르기 쉬워요. 저 5개 풀르고 하면 타이어 그냥 빠지고요. 센터 스탠드 세우면 별다른 조치할 것도 없어요. 앞 타이어 뭐 패드 가는 거는 앞에는 너무 쉬운 부분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뒤 브레이크가 같이 잡혀요. ABS랑 같이. 그러니까 보통은 앞 브레이크 캘리퍼가 복동이든 단동이든 뭐 더블이든 다 상관없이 하나의 라인으로 와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에서 ABS로 들어갔다가 마스터 실리언더 하나로 해서 앞 브레이크, 다시 뒷 브레이크도 뒤에서 잡아서 뒷 브레이크가 되는 게 맞잖아요. 직렬 연결인 거죠. 직렬. 근데 얘는 앞뒤 브레이크가 이 풋브레이크로 연결돼 있고, 이 풋브레이크가 앞브레이크 레바, 뒷브레이크 레바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뭐가 앞브레이크를 밟으면 위에가 잡혀요. 위에 레바가 여기를 잡으면 이 시소처럼 되는데, 그게 공기압이 빠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조금 이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행에서도 바퀴가 두 개가 같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진동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얘는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이 핸들에 오는 느낌이, 아실 거예요. 오도리 분들은 이 핸들이 털리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한 시속 한 8, 90에서.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특히 코너 돌 때 이러면 날아가는데 같은 느낌이 나요.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얘한테 앞바퀴가 두 개인 오토바이의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야마 트리시티나, 제가 야마 또 너무 못생겨서 관심도 없는데, 걔는 그런 애들이 아마 그런 주행 질감을 주는 것 같고, 앞바퀴가 두 개인 게 꼭 모터사이클 안전성이 좋아졌다고 판매량이랑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유럽에서는. 이태리 애들이 되게 개선을 잘 안 시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가 하향, 얘가 상향 뭐 이런 식이거든요. 하향 등이 양쪽에 들어오고, 상향일 때는 같이 위로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런 걸 개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스파, 피아지오 애들이 습기가 잘 찹니다. 습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좀 개선해 줬으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상품성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인기가 없. 근데 그걸 제약은 저한테는 너무 다 만족. 시트도 넓고, 그냥 제가 다닐 때도 좋고, 신호대기 할 때도 편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한 10리터 정도 되고요. 제가 지금 갖고 와서 한 10,000km 정도 탔습니다. 시동이 걸면 보통 엑셀을 당기면 안 나가요. 이유가 여기 안에 무게 센서가 있어서, 시트에 사람이 앉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튀어나가지 않는. 이거는 MP3가 처음 나왔을 때 250부터 다 들어간 시스템입니다. 뭐 이런 게 들어간 건 되게 좋은데, 이게 개선이 계속돼서 좋아졌으면 좋은데, 그냥 그 이후에 뭐 어떤 더 특이점이 없어지는 거죠. 요즘 티맥스 보세요. 얼마 좋아요. 딱 앉으면 이제 이 무게 센서가 없어지고, 일어나면 저 무게 센서가 있어서 엑셀이 안 당겨지는 거죠. 앉으면 무게 센서가 없어지면서 엑셀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룰락은 풀리고, 룰락은 속도를 이렇게 내다가
속도가 줄면 쭉 줄면 이렇게 잡힐 수 있습니다. 미사일들 채우고 자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키를 켜고 그냥 엑셀을 풀면 롤락이 풀리면서 바로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 최대 단점은 이런 속도 방지턱이에요. 퉁! 그러니까 리어 서스가 이 충격을 다 받아주지 못하는 느낌이 확실히 이 MP3 500의 제일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저속에서의 불쾌한 진동감, 이게 이제 제일 단점이고, 장점은 이렇게 내리막에서 지금 내리막을 쭉 내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 밟고 롤락 기능, 지금 발을 땅에 안 내린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핸들 손 놓고도 쭉 가다가 엑셀 풀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서 40km가 넘어가면 엔진은 충분히 부드러워요. 500cc도 어찌됐건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가속감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고요. 시내나 투어를 다니더라도 충분한 가속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0에서 달릴 때보다 시속 80에서 오히려 얘는 엔진 필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개량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더 개량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여기로 가면 산책도 많이 하고, 여기서 고양이랑 산책도 했고, 서핑도 나오고, 롱보드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뭐 하여튼 여기 살면 제일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살면서 번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진 찍으러도 많이 다녔어요. 집 앞이니까. 여기는 속도 방지턱이 많으니까 이렇게 속도 방지턱을 되게 부드럽게 만든 곳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탈 것이든 속도 방지턱이 부드럽게 있으면 다 잘 지나가잖아요. 그거를 얼만큼 잘 받아주냐, 그냥 툭 튀어나온 것도 잘 받아주냐의 문제인데, 얘가 포르자 300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근데 포르자 300보다 훨씬 편리한 것 때문에 제가 포르자 300은 팔고 얘를 남겨놨어요. 바닷가에 갖다 놓지 않고 서울에서 타려고 얘만 놔뒀고요. 얘도 조만간 바다로 갖고 가지 않을까. 얘는 서핑보드 실어도 큰 부담이 없는 애거든요, 커서. 근데 이것도 고민이에요. 차가 크다고 차 사이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차가 커도 차 사이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폭만 알고 있으면. 인기가 없는 이유는 명확하지만 자신의 용도에 맞으면 그 바이크가 최고예요. 저는 이게 제 용도에 맞아요. 제 그 라이프 생활에도 맞고, 네, 어디 가서 막 바이크를 보여주고 폼을 잡고 이런 용도로는 안 맞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바이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지, 보여지는 용도인지, 타서 재밌는 건지, 아니면 내 생활에 필요한 용도인지가 이 바이크 라이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보여주는 용도는 또 많잖아요. 저는 바이크가 뭐 한 대면 그런 용도까지 보여줘야 되는 바이크가 필요하지만, 만약 제가 바이크 보여주는 용도로 사면 MV 아그스타를 타겠습니다. 그거보다 이쁜 바이크는 없는 것 같아요. 슈퍼벨로체 멋있잖아요. 그런 것들. MP3 500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후진하지마 이씨. 아 진짜 미쳤나.